미련하기까지 했던 한 형사의 오랜 고집의 끝, 암수살인 리뷰입니다. 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마약 수사를 하던 형사 김영민 앞에서 다른 형사들에 의해 체포된 범인 강태호. 그는 갑자기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7개의 살인을 자백하는데요. 범인의 꼬임인 걸 알면서도 사건을 고집있게 수사하는 김형사. 신고도 없었고 공소시효도 다 지나가는 그 사건들 끝에서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진실의 끈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강태호의 범행은 모두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만약 진짜였다면 그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범죄, 드라마, 영화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입 열 때까지. 어디 있노니?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암수살인인데요. 이 영화는 영화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적인 느낌에 좀 더 가까운 영화였습니다. 김윤석 씨의 전작이었던 추격자처럼 불같이 막 감정적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영화가 아니라 차갑게 사건과 상황에 따라 흘러가는 영화예요. 뭐 주인공들 간의 심리 싸움, 두뇌 싸움 이런 것들이 치밀하게 흘러가는 영화도 아니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관객들과 막 어떤 밀당을 하면서 막 자극, 충격 이런 것을 주는 스릴러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너무 심심하게 그지없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범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주는 호기심 그리고 몰입도는 정말 뛰어난 영화였습니다. 오히려 이 영화에 그 반찬처럼 들어가 있는 잔 요소들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을 만큼 이 메인 줄거리, 이 이야기 자체의 몰입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영화적인 어떤 극적인 장치들은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선규 씨가 맡았던 조형사라는 인물이 조력자가 된 이유도 다소 불분명하고요. 주인공 외에 나머지 캐릭터들은 단순한 스테레오 타입이라서 입체적인 매력이 부족한 아쉬움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문정희 씨가 맡았던 검사 역할도 처음엔 되게 차갑고 건조하고 시크한 인물이라는 데서 첫인상은 좋기는 해요. 그러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이 인물이 변화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인물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애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이 형사가 시키니까 하는 건지, 사건을 해결할 마음이 있는 건지, 인간적인 어떤 그 마음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처럼 이 영화의 드라마는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일부 관객들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단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은 바로 이런 느낌 때문이죠. 자, 그럼 배우들의 연기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주지훈 그리고 김윤석 씨의 연기는 아주 좋습니다. 관객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지훈 씨의 사투리가 정말 어색하다고는 하나 뭐 그냥 저 같은 서울 사람이 봤을 때는 인상적이었어요. 비슷한 톤의 드라마인 마인드 헌터에 거기 나오는 연쇄살인범 중에 한국 버전의 캐릭터다라면 바로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인상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엄청 과하게, 엄청 오버하게 갈 수도 있는 캐릭터인데 충분히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이 인물이 더 미웠고, 그래서 관객들의 속이 더 터지는 모습을 잘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밉상이라는 거예요. 또 김윤석 씨도 평소와는 다르게 세고 강한 캐릭터가 아니라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인물이면서 굽힐 땐 굽히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는 하지만 믿음직한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있어서 평소 우리가 봐왔던 그 배우에게 기대하고 있는 색깔과는 좀 다른 색깔이라 신선했어요. 거기다 다른 평범한 인물들과 달리 사건을 해결하려는 태도, 그리고 자신이 가진 철학,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프로페셔널한 행동들은 되게 믿음직한 주인공이구나, 저 사람을 따라가면 정말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자연스럽게 주변 상황으로부터 고립되는 주인공을 응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캐릭터 구축이 잘 된 영화라는 거죠. 다만 주지훈이 범죄를 저질렀던 과거의 플래시백 장면들은 효과적이었는가라는 물음을 하신다면 그건 좀 의문이에요. 그 장면들이 굳이 세세하게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그 범행을 저질렀던 장면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 장면 자체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저기서 보여주는 게 진실이라는 건가? 아니면은 관객들에게 진실이라고 믿게 해서 속이려는 건가? 그 의도가 좀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로 넘어가는 편집점도 다소 뜬금이 없었어요. 그래, 난 이제 저놈의 과거가 보고 싶어 라고 해서 짠 하고 과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 나 지금 극장 잘못 들어왔나?
나 채널 잘못 돌렸나? 라는 생각이 드는 편집이었던 거죠. 오히려 후반부에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장면들이 사실은 이래서 이런 것이었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용도로 쓰였더라면 어땠을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소 뻔한 스릴러 영화의 결말처럼 보이긴 하지만 왜 그런 뻔한 몽타주 기법을 스릴러 영화에서 쓰는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극적인 연출과 영화적인 장치가 가득한 스릴러 영화를 기대하고 있다면 좀 이 영화는 아쉬울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그 드라마 자체도 좋은 편이고 또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미결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은근슬쩍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영화는 보고 나와서 좀 더 이런 사건들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기회를 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 엉찌 여러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푸우님께서는 이게 희생부활자 각본 감독이 쓴 각본이라는 것이 아주 놀랍군요. 아, 그런데 곽경택 감독님이 희생부활자 그 이전에 그 뭐였죠? 그거 저기 공조수산지 극비수사. 극비수사로는 또 각본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이 영화에서도 좀 살아있죠. 시맨님께서는 유가족분들에게 늦게라도 사과했고 허락을 받았지만 그 잘못된 순서의 찜찜함을 아는 채 영화관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불편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작품 자체를 앞서 하대평가할 의향은 없습니다. 아직 보진 않았는데 엉주님 영상은 보고 나중에 결정하려고요. 사실 이런 이슈 때문에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좀 시끌시끌하긴 했죠. 사실 그거는 영화사 잘못이 맞습니다. 사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고 사전에 협조를 해서 사전에 좀 이런 문제가 없게끔 잘 서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좀 협의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영화사가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도 이런 제작 관행은 좀 바꿔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임리스만님께서는 암수살인보다 러뷰 닫고 싶어. 아,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말장난 참. 이선주님께서는 주지훈 배우님 연기 잘하시는 거 알고 인정하지만 부산 사투리 2달 넘게 매달리셨다는데 대사할 때마다 극장 안에서 나오는 크크크크 소리 어쩔. 대구 사람인 저도 피식피식거렸어요. 부산 분들한테는 장르가 코믹으로 바뀔 수 있으니 관람을 신중히 생각하셔야겠어요. 참 이게 사투리 연기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의미로 배우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연기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참 요런 겁니다. 바로. 그 당사자들이 볼 때는 어색하면 그게 또 이렇게 영화의 몰입이 또 방해가 될 수 있거든. 여비나래님께서는 암수살인 영화는 암수살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영화가 가지는 역할을 충분히 해낸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가 가지고 있는 메인 이야기 외에 이 영화가 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들이 은근슬쩍 잘 나오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권선정님께서는 한국 고질적인 감정 과잉이 없어 신선한 영화였어요. 유일하게 과잉을 보이는 범인조차 모호하지만 계산된 행동이라는 게 보여서 신선했네요. 그리고 신파적 장면 없이도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과 제의식이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깔끔보단 여운이 느껴지는 엔딩도 소재였던 암수살인에 적합했네요. 단 하나의 단점, 주지훈 얼굴이 젊어. 불로초로 뽕 맞은 줄. 우리나라 영화들이 참 감정이 참 이렇게 호소를 하는 편이 많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았음에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을 했다. 보나파이드님께서는 극중에서 미제 사건에 대해 타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할 때가 생각나네요. 다른 일 할 것도 많은데 이런 걸 왜 들쑤시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경찰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김윤석 씨의 말처럼 어디선가 구더기밥이 되고 있을 이름 모를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행동하시는 경찰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저도 옛날에 집에 도둑이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결국에는 미결 처리되더라고요. 별거 아닌 좀 도둑이긴 했지만 좀 잡아주셨으면 어땠을까? 마음이 한결 편했을 텐데. 꾸맹님께서는 마지막 장면에 생태공원에서 김윤석은 앞으로 걷는데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서 결국 프레임 안에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정진함에도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듯해서 맴찌지였습니다. 요런 또 영화적인 해석.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다? 우리 엉찌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분석력이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장면을 다시 볼 때 좀 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겠네요. 영문님께서는 중간중간 대사 안 들리던 것 빼곤 괜찮았던. 그래서 우짜라고 소름. 이게 한국 영화의 뭐 단점이긴 한데 어떤 영화는 대사들이 쏙쏙 들어오는 영화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영화들은 조금 아쉬운 영화들이 있거든요. 이 영화도 일부 오디오나 대사들은 좀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점은 좀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쉬웠습니다. 자, 이처럼 엉준의 영화 리뷰에서는 바로 구독자 여러분, 엉찌 여러분의 댓글도 받고 있으니까 구독 후에 커뮤니티 탭도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버튼까지 클릭해 놓으시면 누구보다 빨리 엉준의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